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이제 또 기초 이론하고 화성학 같이 시작을 하고요. 일단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요 강의 계획표는 우리 1, 2월 달에 공통이라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기초 이론하고 화성학.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화성학, 기초랑 심화 요렇게만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기초를 가장 먼저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같이 올려드린 자료 보시면은 이거 아마 다 인강 선생님들은 잠깐 끄시고 이제 다 푸시고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는 것 같아도 어려운 게 항상 통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거를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계속 외우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파트는 정말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많이 접해서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보시면 이제 이 음악의 기초이론이라는 책을 제가 골랐고 이게 제일 저는 좀 잘 정리돼 있고 양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이 꼭 이제 제가 우리 공유를 좀 해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책이 또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중에서 지금 음률도 사실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지금 성악기악의 연주 형태 그리고 바로 이제 음정, 음계, 화음, 화성은 사실은 화성학의 기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이 나머지 부분들을 좀 되게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번 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문제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다 푸시고 같이 한번 맞춰보면서 내가 어디가 약한지 요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통론책이 이렇게 얇지만 꽉 차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뭐가 약한지는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보시라고 제가 오늘 문제를 좀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부터는 연조분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요 책을 하는데 이 책을 제가 매번 선정을 하는 이유는 제가 화성학을 입시할 때는 진짜 싫어했어요. 저 작곡가 입학을 했어가지고 화성학 그때 백병동으로 했는데 진짜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고 힘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 와서는 이제 김홍희 선생님 화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나중에 연조분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예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 음악이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그거를 화성 진행에서 알게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도 정말 잘 돼 있으시고 잘 되게 쓰셨고 그래서 이 책으로 지금 이렇게 나눠서 갈 텐데 잘 보시면은 이제 3, 4, 5, 6, 7, 8이 되게 빡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3화음, 7화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이거를 빨리 알아보는 게 화성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음정이나 음계 같은 거 요런 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해놓고 3화음, 7화음은 이제 어느 조성에 몇 도 화성이든 가진 상관없이 빨리빨리 알아보고 기본 위치 찾고 요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주차가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종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형식 분석할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종지를 찾아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음악이 하나씩 단락을 맞이하는지 요거를 꼭 찾아야 되고 종지를 찾는 건 결국에는 조성을 찾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성까지 찾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화성음 종류 찾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끊임없이 시험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요거는 정말 틀리면 절대 안 되는 파트가 비화성음. 그래서 요것도 연습을 하실 거고 전이 형태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기가 일단 첫 번째 관문이고 그 다음에는 제 이전이 같은 경우는 이게 용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용법이. 그래서 그것들 구분하는 거 요 정도로만 조금 가볍게 보실 수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끝까지 어려워하시는 게 동형진행이에요. 사실 동형진행은 눈으로 봐서 비슷비슷한 형태가 있으면은 동형진행이구나 알아보면 끝나는 게 아직은 많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걸 이제 또 열린 마음으로 나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 전조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오는계적 전조까지가 이제 우리 1권에 들어가 있고요. 형식 분석의 기초가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제 악구, 악절, 그 다음에 이제 한도막, 두도막 이런 거 정도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요런 파트들이 지금 잘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3, 4월에 이어지는 심화반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화성들 요런 것들을 저희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중요성을 따지자면은 기초반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빠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려면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악기 전공이시거나 노래 전공이시거나 하시면 아시겠지만 연습을 해야지 빠른 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거가 내가 연주 실력 늘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가 조금 더 감이 잘 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요 통론 체크 요거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푸신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잠깐 강의 멈추시고 꼭 혼자 힘으로 다 푸시고 나서 이제 강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범위들을 제가 한두 문제씩 다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1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음자리표를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만 해도 이제 뭐 작곡 전공이고 하지만 이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는 너무 편한데 이렇게 C클래프, 가온 음자리표가 나오면 저도 막 계산을 세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세서 틀리지만 않으면 되지 막 빨리빨리 바로바로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첼로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높은 음자리표 그 첼로 잘하시던데 아무튼 높은 음자리표만 보는 악기다. 그럼 낮은 음자리표가 또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빨리빨리 잘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요거는 아까 서양음악 그 우리 교과서 분석반 때 드린 말씀인데 자 1번에 여기 있는 G클래프는 여기 솔음에서부터 시작해서 G클래프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높은 음자리표라고도 이제 이름이 들어가지만은 영어로는 이제 G 클래프다. 요거를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 밑에다가 지금 솔, 미, 도, 파 요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얘네들을 지금 가온 음자리표니까 위에서 두 번째 줄이 C를 가리키겠구나 해서 세서 요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서 하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선생님들이 악보 보시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빨리빨리 보시는데. 그래서 요게 지금 저는 한 문제만 가지고 온 건데 김홍인 선생님 책에 가보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펼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연습 문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제가 이 20쪽에 있는 1번 문제를 지금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많잖아요. 근데 귀찮아서 저는 다 푸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실력이 늘고 이제 안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답은 선생님들이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아니면은 이게 답지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답지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지금 맨 위에 음이 솔부터 시작해서 3도, 3도, 4도 요 차이가 난다. 요렇게 보면 저는 좀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표 붙은 거는 그대로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도 보시면은 파, 미, 라, 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지금 이 가온 음자리표의 중간음은 미들 C예요. 그래서 미들 C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딱 가운데 있는 도니까 얘는 그것보다 낮은 파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낮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레라는 거 바로 읽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낮은 음자리표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는 저는 아까 전에 3도, 3도, 4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가온 음자리표를 이제 뭐 역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음정 간격을 좀 고려를 하는 게 저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칸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칸 이렇게 이제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음 내려갔으니까 또 한음 내려가게 그리고 여기도 3도 차이 나니까 3도 차이 나게 이런 식으로 해버릇 하시면 나중에 이조 악기 그리고 전조 이런 거 하실 때도 되게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봐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A 플랫 G, C 샵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C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밑에 있는 라 플랫 바로 밑에 있는 솔 여기서 4도 위인데 증사도 위에 있는 도샵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레 요렇게 하면 선생님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1번은 내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안 틀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려우셨죠? 2번. 자, 2번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런 표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게 111 라도 미도 이게 왜 1이지? 갑자기 이거 1인가? 4 아닌가? 4? 그쵸? 4죠 이거. 그래서 이거 갑자기 좀 그런데?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려도 돼요?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미들 C 있죠? 거기가 이제 C4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C, D, E, F, G, A, B
여기까지가 이제 4, 4, 4, 4, 4가 붙고 그 다음엔 C5 요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것도 지금 보니까 좀 그런데 여기 C4 여기가 지금 대문자 C예요. 그리고 이 옥타브 위에 있는 거는 소문자 C. 전 요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맞다. 요거는 맞아. 지금 첫 번째 거에서 갑자기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뭐가 맞냐면은 낮은 게 어쨌든 간에 이 대문자이고 그 위에가 소문자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만약에 옥타브 위에 있는 레다. 그럼 얘는 요렇게 근데 안 맞는데? 요거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요. 자, 다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있다는표예요. 있다는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되냐. 자, 답은 이렇게 화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1번이 3개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일단은 2분음표를 둘로 나눠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4분음표가 3개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4분음표는 8분음표가 원래 2개 들어가야 되는데 3개로 꾸겨 넣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저희가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4분음표가 3개로 이제 꾸겨 넣었다는 거는 원래 2개짜리 길이구나 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2번을 보실게요. 원래는 지금 8분음표가 4개가 들어가 있을 때, 2개가 들어가 있을 때, 그 다음에는 8개 들어가 있을 때가 단위예요. 그쵸? 그래서 8분음표 2개면은 4분음표, 이게 4개면은 2분음표, 8개면은 그 다음에 5음표, 요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6개니까 5음표는 안 됐는데 꾸겨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4개짜리 길이에 해당하는 2분음표가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음표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꾸겨 넣는 게 항상 답이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6분음표 8개면은 굳이 브래킷이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써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점음표에 해당을 하겠구나. 그래서 점음표는 어떻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4개를 표기를 할 수가 있고, 그쵸? 4개를 꾸겨 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거를 이렇게 2개를 넣는 게 똑같은 거지.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요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조금 전에 민음표,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점이 없는 음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2, 4, 8, 16 이런 식으로 이제 2배수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점음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꾸겨 넣어서 원래는 이 점 4분음표가 세뒷단음표 3개죠. 이렇게 8분음표 3개죠. 근데 여기다 꾸겨 넣어서 4를 할 수도 있고 하나를 빼서 널널하게 둘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표기가 다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8이 좀 어렵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 첫 번째 거를 우리가 16분음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2배가 되니까 8개가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사이 하나씩 더 넣어가지고 8개 만들어주면은 지금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그 길이 안에 이만큼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점 4분음표다 라고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점음표에 대한 있다는표는 저희가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넷으로 이제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꾸겨 넣은 8분음표로 4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널널하게 16분음표 4개로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 우리 아까 전에 여기 8개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7개로 이렇게 나누게 되려면은 이게 원래는 8분음표 3개 길이인 거잖아요. 요 길이가 그 8분음표 3개를 지금 16분음표로 나눴으면은 6개가 돼야 되는 거죠. 6개인데 지금 하나를 더 끼워 넣어서 7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지금 2분음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원래는 4분음표 2개다. 그 얘기는 8분음표 4개다. 그런데 8분음표 5개.
해서 끼워 넣었다. 요렇게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있다는 표로 분할하는 거는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내가 아냐 모르냐 요거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책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봐보시면은 홑박자, 겹박자, 섞인 박자는 정말 이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홑박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3, 2분의 2, 4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알라 브레베, 그리고 이제 C, 그리고 2분의 6, 2분의 6은 아니고 8분의 3, 16분의 4 요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홑박자로 선생님들이 이제 다 칠 수가 있으셔야 되겠고, 겹박자는 뭐예요? 박이 이제 하, 둘, 셋,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겹박자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8분의 6이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면 항상 겹박자는 8분의 6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8분의 9면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요렇게 가니까 이것도 겹박자가 맞죠. 그리고 이제 16분의 12 요거는 어떻게 겹박자로 볼 수가 있을까요? 요거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요건데 기준 단위가 이제 16분음표다 요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2 요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3의 배수잖아요. 요럴 때는 이제 셋씩 나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6박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2분음표 6개 있다 그러면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섞인 박자. 섞인 박자는 왜 4분의 5가 섞인 박자냐, 4분음표가 2 더하기 3 혹은 3 더하기 2 요런 형태로 섞여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농악 같은 거, 국악에서 농악이라든지 좀 뭐 칠체 장단, 길구나 요런 거 할 때도 3박이랑 이제 2박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건 항상 섞인 박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8분의 7 요런 거 지위 문제 벌써 또 나왔죠.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4 더하기 3이냐 3 더하기 4냐 혹은 2 더하기 2 더하기 3이냐 요런 거 이제 구분하는 거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섞인 박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용어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실컷 막 예를 들어 8분의 7을 막 뭐 2 더하기 2 더하기 3이다 이렇게 풀었어. 근데 이거를 가리키는 명칭을 써라 이러면은 우리가 뭘 써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박자 구분 중에는 이거는 섞인 박자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박자 개, 3박자 개가 있고 4박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일단 3박자 개는 쉽죠. 9 같은 거는 이제 3으로밖에 안 나눠지니까 3박자 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박자 개는 그러니까 하나, 둘, 요렇게 되면은 2박자계예요. 4박자계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되면 4박자계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8분의 12가 있는데, 8분의 12는 분명히, 8분음표가 12개 있는데, 이렇게 4개씩 3개씩 4번 묶인 형태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 속을 보고서 이거 3소박이네. 국악에서 배운 3소박. 요렇게 하면서 3박자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요래서 4번인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8분의 6박자는 몇 박자계가 되는 걸까요? 2박자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요렇게 해가지고. 자, 근데 이거를 고든이라는 사람만 3박자계라고 이제 우겨가지고, 이제 그거 나중에 이제 음악교육 때 약간,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고든을 뺀 모든 인류는 다 이거를 2박자계라고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하지만,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 3도, 단 7도, 완전 5도, 장이도, 완전 4도 요 순서대로인데, 이게 전이를 했을 때 이게 9에서 숫자를 빼고, 그 다음에 단이면 장이 되고, 장이면 단이 되고, 완전은 그대로 완전. 요거 아시죠? 감이면은 등이 되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다음 주에 물론 할 거긴 하지만은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났다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음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물론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룰 거긴 한데요. 장음계의 정의는 어쨌든 간에 옥타브 안에 음을 쌓을 건데, 다 이제 1도씩, 5음씩 간격인데, 여기 이거를 숫자를 붙여볼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옥타브를 이제 8개의 음이 딱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3번, 4번이 반음,
7번, 8번이 반음, 요게 바로 장음계 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으로 시작하든지 간에 3, 4번 반음, 7, 8번 반음, 나머지 다 오음. 그럼 걔는 무조건 장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으뜸음이 하나 주어졌을 때 3, 4번 반음, 7, 8번 반음 만들어주면은 그게 바로 장음계가 되는 거.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성을 더 친숙하게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가보시면은 세 가지 단음계 만드는 거. 이거 어렵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연 단음계는 그냥 자연 단음계는 여기 이끈음이 없었는데 이끈음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여기에 그 증이도가 생기더라. 그래서 요게 지금 화성 단음계죠. 이게 지금 자연 단음계고 그래서 화성 단음계 같은 경우는 증이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는 사람들이 피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거 너무 자연스럽고 다 화성 단음계 위주로 쓰죠. 그럼 맨 밑에 얘네들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올라갈 때도 스무스하게 내려올 때도 스무스하게 요거 뭔가 바꿔줬죠. 얘네들은 지금 가락 단음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우리 아시는 거지만 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 단음계. 요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끈음이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해줘서 우리가 이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으뜸음을 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성 단음계가 모든 기준이고요. 가락 단음계는 뭐냐면은 이끈음도 필요한데 증이도는 싫어.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것도 올려준 거. 그런데 이거는 임시로 이제 올려준 거에 불과하니까 다 내려줬어. 그래서 여기는 이끈음이 필요 없으니까 내렸고 얘도 원래대로 돌아온 거. 그래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끈음이 없어졌을 때 그 느낌, 요런 것도 선생님들이 좀 느껴 놓으시면은 나중에 조성파악, 화성학 할 때 편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답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시죠? 여기서 미 플랫, 라 플랫, 시 플랫 들어가고 여기는 시 내추럴 되고 올라갈 때 둘 다 내추럴, 내려올 때 둘 다 플랫 요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괜찮으셨나요? 전 10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10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거가 이제 D 마이너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증이도 보이시죠? 이렇게 증이도가 있으면은 그거는 화성 단음계의 증이도밖에 없거든요. 장조, 단조에 화성 단음계 그 6, 7번 빼놓고는 나오는 게 없어. 그러면은 이 도샵이라는 게 바로 위에 있는 음을 으뜸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표가 붙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임시표가 붙는 거는 샵밖에 없어. 플랫은 으뜸을 만들어주기 위해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제는 조금 느끼셔야 될 게 플랫하고 샵이 둘 다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 샵은 혹시 임시표를 위해, 그러니까 이끈음을 위해서인 거고 이 플랫이 원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D 마이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 마이너는 플랫이 2개 붙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여기서 C에 샵이 붙었어. 저는 이게 너무 눈에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시가 샵이 붙을 일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파도, 솔레, 라미, 시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C샵을 으뜸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임시표가 붙었구나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C샵 마이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샵 4개에다가 C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지금 뭐가 눈에 띄냐면요. 라 플랫, 시 플랫, 레 플랫, 미 플랫 요걸 봤을 때 시미라레 우리가 시미라레 솔도파 순서대로 붙는데 정확하게 그 4개 음만 딱 플랫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A 플랫 메이저구나 요렇게 저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시미라레가 붙었는데 우리가 으뜸음은 어떻게 찾냐? 마지막 플랫의 완전사도 아래 음이 으뜸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고요. 요건 답을 안 썼는데 지금 보자면은 도샵, 그 파샵, 솔샵 요런 게 있어요. 파도, 솔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A 메이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메이저 맞죠, 이거. 그래서 A 메이저 해가지고 파, 도, 솔 해서 A 요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 찾는 거 연습 저희 많이 할 거고요. 자, 11번 한번 화면 보시면서 선생님들 쓰신 답 확인을 해보실게요. 일단은 완전사도 위냐, 장삼도 아래냐.
그래서 위, 아래 이런 거 확인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팁이 있다면 이게 처음에 선율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속으로 좀 노래를 불러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완전 4도 위다. 위에서 완전 4도 위는 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끝에도 이렇게 파로 이제 도였으니까 파로 끝난다. 이런 거 일단 좀 먼저 세팅을 해놔요. 똑같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래놓고 이제 하나씩 이제 4개씩 다 이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뭘 확인하냐면 저희 아까 전에 음자리표 할 때도 제가 뭐 3도 위다, 뭐 2도 아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산했었잖아요. 요것도 지금 첫 번째 음하고 두 번째 음 사이가 3도 차이가 나네. 이렇게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반음 차이네. 그러면 또 반응 확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렇게 원래 주어진 선율에 임시표가 있으면 조음김을 했을 때도 반드시 임시표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샵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지금 월기 플랫이 있기 때문에 내추럴 해주면 샵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어려우면은 아까 파에다 샵 붙였는데 그러면은 C 내추럴 했던 걸 다시 플랫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찾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 확인하셨나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선생님들 항상 요렇게 끝났으면은 나도 끝을 이렇게 겹세로줄로 맞춰주고, 그쵸? 쉼표 같은 것도 이런 거 다 꼼꼼하게 봐주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답지에 물론 5선보를 저희가 그릴 일은 없지만 뭐 음표를 그린다라든지 기호 그릴 때 모양 이상하면 틀리게 되는 거니까 항상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보실게요. 자, 이번에 교회선법인데 교회선법 아직 안 배우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교회선법은 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외워야 되냐면 도프리믹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도프리믹. 그래서 도프리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소리디아 이렇게 해서 4가지인데요. 얘네들은 시작하는 음을 레라고 놨을 때 레미파솔라시도레 요게 지금 도리아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음을 레로 놓고 그 다음에는 미로 놨을 때 미파솔라시도레미 요게 지금 프리지아. 그 다음에 파, 리디아, 파솔라시도레미파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믹솔리디아는 솔로 시작해서 솔라시도레미파솔 해서 이끄음이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그 고정음가가 아니라 이동도법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흰 건반이 눈앞에 있어. 그랬을 때 요게 지금 레에서 시작해서 흰 건반으로만 했기 때문에 도리아 선법인 거거든요. 근데 이 도리아는 항상 레에서만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레, 미, 파 그러면은 지금 세 번째 음하고는 단삼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솔, 라, 시, 도, 레 여기서 이끈음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쉽냐면은 원래 레로 시작하는 D장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레, 미, 파, 샵, 솔, 라, 시, 도, 샵, 레 요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조에 비해서는 여기가 세 번째 음이 단상도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끈음이 없다. 요게 지금 도리아 선법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 도리아를 풀어볼 텐데 그러면은 이 레미파솔 라시도레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거든요. 레미 여기 이제 처음에 미니까 이 도리아라는 거는 이에서 시작한 도리아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에서 한음 올라갔어. 근데 미랑 파 사이는 반음이어야 돼. 그러니까 미, 파샵 미랑 파래. 여기서 2번, 3번이 반음이어야 돼. 그러니까 파샵 다음엔 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솔라시 하다가 여기는 또 온음이 나오게 만들어줘서 그 다음에 반음이 나오게. 요렇게 했을 때 이게 도리아 선법이다.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 같은 선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도리아를 찾았으면은 B플랫 도리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간격을 가지고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다 설명하긴 조금 시간이 그래서 프리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지아도 마찬가지로 할 텐데, 프리지아는 미, 파, 솔, 얘는 제일 큰 특징이 단 2도, 단 3도 연달아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 파, 샵, 솔, 샵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미, 파, 솔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 2도로 처음을 만들어주고 단 3도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프리지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리디아의 특징은 뭐가 될까요? 파, F장조는 C에 플랫이 붙죠. 그러니까 네 번째 음이 원래는 완전 4도가 되어야 되는데 증사도가 되어버리는 게 바로 이제 리디아의 특징이고요. 믹솔리디아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장조랑 비슷해. 근데 이 끊음만 없을 때, 요럴 때 이제 믹솔리디아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저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구나 요렇게만 보시고 자세하게는 저희 나중에 어차피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교회선법 찾기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너무 뭐가 많죠. 일단은 아드리비툼까지 먼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답이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원래 용어를 아마 이제 원어로 쓰라고 요청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시험을 볼 때. 그래서 디미누엔도, 랄렌탄도, 크레센도, 메조포르테, 피아니시모, 아첼레란도, 스포르잔도, 데크레센도, 리타르단도, 아드리비툼.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의 의미 같은 것들도 이제 선생님들 아마 잘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써보셨기 때문에 되게 내가 확실히 알았구나 라고 이제 체크가 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미묘하게 다르거나 아니면 전혀 생각이 안 났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형광펜 해놓으시고 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좀 열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 용어는 정말 언제든지 물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봐주시고요. 조금 내려서 이제 맨 밑에 스트링 엔도까지 또 볼게요. 자, 아드리비툼 밑에는 포르자토라고 합니다. 포르자토, 그 밑에 포르티시모, 그 다음에 라르간도, 그리고 포르테 피아노, 마지막에 스트링 엔도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좀 어려우실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아드리비툼은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라 라는 요 용어 반드시 이제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라르간도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느려지면서 점점 세게, 그래서 느려지지만 꽝꽝꽝 뭐 이런 식으로 끝난다라고 할 때 라르간도를 쓰는 게 되게 적당하겠죠. 우리 그 페르덴도시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라지듯이 이렇게 그런 용어였는데 그런 거에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점 더 이게 임팩트 있게. 그 다음에 이제 포르테 피아노는 세게 여르게, 요건 쉬우실 것 같고, 스트링 엔도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라는 말이 있어서 뭔가 뭐 현악기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점점 빠르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다.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이제 포르자토 정도는 조금 저도 낯설었거든요, 포르자토가. 근데 요거 외에는 우리가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용어가 뭔지, 의미가 뭔지 요거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답은 29마디거든요. 요거 맞으셨나요, 다들? 요거는 이제 같이 한 번만 풀어볼게요. 자, 1, 2, 3 갔다가 도돌이 만나서 4, 5, 6 갔습니다. 그 다음에 7, 8, 9, 10 갔다가 도돌이 나와서 11, 12, 13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1이 아니라 2로 가야 되니까 여기 2라고 써있는 데가 14번째 마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 16, 그 다음에 이 표시는 지금 진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해가지고 끝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세뇨로 돌아가라. 그래서 세뇨로 가서 25, 26 했는데, 자, 요 표시는 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대 사이에 있는 거는 다시 반복할 때는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너뛰고 17, 18, 29 요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도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 또 다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도 어려우셨죠. 15번 같은 경우는 이거 꼴 오타바 알타 같은 경우는 우리말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스타카티시모라든지 슬러 스타카토 이거는 다 들어본 적이 당연히 있으시고 연주를 해보셨을 텐데 막상 쓰려면은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스타카티시모는 스타카토보다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카토는 원래 길이의 2분의 1만큼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스타카티시모의 이런 뾰족 표시가 아니라 스타카토로 동그라미가 있었어. 그러면 이거의 길이는 요렇게 8분음표 길이거든요. 그냥 아예 띡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띵 할 거를 띵 요 정도 하는 거. 근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16분음표를 그려주고 점 8분 쉼표를 이렇게 그려줘서 이게 4번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스타카티시모는 원래 음길이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슬러 스타카토 같은 경우는 이걸 원래 이제 2분의 1로 스타카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한 1.5배만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4분의 3의 길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스타카티시모랑은 반대죠. 점 8분 음표만큼의 길이, 그 다음에는 16분 쉼표만큼의 쉼. 요렇게 되는 게 지금 슬러 스타카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이제, 이거 이제 한 번 봤으니까 안 까먹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뭐 특히 피아노 연주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봤을 그런 표기인데, 자, 8하고 VA 써 있는 거는 옥타바예요. 옥타바. 그래서 옥타브 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게 아래로 가 있을 때는 바사가 안 써 있어도 이제 옥타브 아래를 연주하라는 뜻이 되는 거고, 바사가 있으면 정말 이제 아래 하는구나 확인차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꼴은 무슨 뜻이냐?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같이가 아니라 함께, 투게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 솔, 라, 파를 연주할 때 파, 솔, 라, 파 요것도 같이 연주를 해라. 그래서 옥타브 더블링을 해라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용어 자체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16번 보실게요. 자, 솔라 가야 되는데 솔라 솔파 솔라 요렇게 갔어요. 그러면 요거는 솔하고 솔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니까 요렇게 물결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임시표가 여기 붙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밑에 가운데다가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슬라시도 요렇게, 요거는 짧으니까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16분 음표에다가 이렇게 쫙 그어줘야 돼요. 혹은 8분 음표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쫙 그어주는 게 확실하게만 들어가 있으면 이제 꾸밈음 중에서도 짧은 꾸밈음이다. 요런 거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따라단 하고서는 이렇게 한음 올라갔다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 표기를 이제 해주실 건데 이게 대충 막 그냥 M자처럼 이제 그리면 안 되고 짠짠짠짠짠 요렇게 이제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꼭지점 3개, 밑에 꼭지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시고, 얘는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솔, 라, 솔, 파, 샵, 솔 내려간 음이 샵이 붙었으니까 밑에다가 샵을 그려줬는데, 요거는 도, 레, 플랫, 도 하고 올라간 데에다 플랫을 붙여주니까 플랫을 위에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샘플에 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시밀레를 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에도 되겠지만 일단은 시밀레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이게 똑같이 그냥 하라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17번부터는 요거는 이제 별표. 그래서 제가 지금 답을 쓰진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VLN이 있건 VL이 있건 요거 상관없이 바이올린 요거 이제 아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 위에부터 쭉 불러볼게요. 맨 위에 바이올린, 밑에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하프 요 순서대로죠. 그래서 이게 총보 읽기가 이제 좀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총보에는 반드시 이렇게 약자로 써 있기 때문에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목관악기 보시면은 맨 위에 거 뭔가 이름이 4가지나 되죠. 지금 점 있는 거 기준으로 이름이 하나씩인 거예요. 요렇게 아니지. 요거 그쵸. 클라인이 작은 뜻이라서 요렇게. 이것도 약자인데 요렇게. 그러면 이름이 3개죠. 하나, 둘, 셋. 그래서 피콜로라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피콜로, 플룻, 그 다음에 오보에. 그래서 오보에를 프랑스어로 쓰면 이제 H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고요. 그 밑에 있는 악기는 잉글리시 호른. 근데 잉글리시 호른을 콜앙글레즈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C 해놓고서는 앙글레즈. 혹은 콜 써놓고 앙글레즈의 A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 잉글리시 호른 같은 경우는 이름이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은 호른이랑 비슷하지만은 악기 자체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오보에족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금 제가 총보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기본 악기는 플룻, 오보에, 클라, 바순 요거지만은 만약에 잉글리시 호른이 왔어. 그러면 그 위치는 언제나 오보에 바로 밑에 붙어 있어야 된다. 왜냐면 같은 족이니까. 그거를 좀 봐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CL 혹은 KR 써있으면 클라리넷, 그 밑에는 베이스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이것도 이름이 3가지네요. 그리고서는 이제 바순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콘트라바순. 그러니까 더 낮은 소리를 내는 콘트라바순이 되겠죠? 바순은 바순이라고도 하고 파고시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FH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목관악기들. 자, 그 다음에 금관악기. 제일 위에 있는 게 호른, 밑에 트럼펫, 그 밑에 트럼본, 그 밑에 튜바. 그래서 트럼펫, 트럼본, 튜바는 다 T로 시작하고 좀 비슷하다 보니까 TRP, 트럼펫 이렇게 읽기 편하시죠. 트럼펫, 그리고 트럼본, 그 튜바 이렇게 약간 우리 초성이 읽듯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호르는 보통 이렇게 HN, HR 이런 식으로 많이 써주게 되고 타악기가 뭐가 많죠. 일단 맨 위에 있는 게 파우켄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팀파니예요. 그래서 팀파니가 이제 그 가장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 밑에 거는 스네어 드럼, 그 밑에는 베이스 드럼, 그 밑에는 심벌, 그 다음에 TRGL은 뭘까요? 트라이앵글. 네, 트라이앵글이고요. TT 요거는 모르실 수 있는데 톰톰 혹은 탐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두드리는 악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템브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템버린.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글로키라고 써 있는 거는 글로켄슈필. 그 밑에는 사일로폰. 그 밑에는 비브라폰.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켄슈필, 자일로폰, 비브라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건반악기 과죠.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요렇게 해서 이제 악기 이름까지 저희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지치실 것 같아요. 저희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요, 이 기초 이론 제가 앞에부터 좀 중요한 부분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